아니, 내가 잘못했어. 나오지? 오케이. 시작합니다. 행정법 관계에 대한 사법 적용인데 1편 3장에서 정말 중요하고 힘든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특질 한 절인데 5개의 강의를 했고요. 또 당사자 3개 강의를 했고 또 내용도 했는데 내용은 2개의 강좌로 끝냈어요. 여기서 사실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충분히 시간을 보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행정 1편 3장 6절 행정법 관계에 대한 사법 규정의 적용 문제인데 시험 문무에서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뭐 아주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가끔 나오는데 가끔 나오는 부분은 뭐 행정고시 시대도 그렇고 언제나 나옵니다. 다만 자주 나오지 않을 뿐이거든요. 자, 이 내용은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면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요. 첫째로 공법 관계에 대해서 왜 사법 적용을 한다는 얘기가 왜 나오지? 이런 얘기가 어디서 나와?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 거야? 어디서 나오는 거야? 하는 이게 문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그러면 공법 관계에 사법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적용 형태 만약에 적용된다면 어떤 식으로 적용될 거냐? 이런 문제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그럼 행정법 관계에 적용 가능한 사법 규정이 어떤 것들이 있나?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는데 시험 문제는 행정법 관계에 적용 가능한 사법 규정이 그 중에서는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알아놔야 되죠. 뭐 항상 뭐 많이 나오는 것만 알게 공부하는 게 아니죠. 쪽집게 강의가 나름 괜찮죠. 도움도 되고 하지만은 나쁜 점은 뭐냐? 쪽집게 강의 어전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마지막까지 전체 이론이라든지 공부를 다 하면 제일 좋겠고요. 시험에 한 60일 또는 70일 남은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전에 문제풀이에 있었던 전체 문제, 최근 10년간 기출문제를 쭉 다 풀어보는 게 제일 좋고 그 중에서도 최근 시험 문제, 즉 2012년도면 2012년, 2013년, 2013년도 기출문제를 모아서 푸는 게 더 좋습니다. 모아놓는 것들 있거든요. 있으니까 꼭 풀어주십시오. 자, 내용 들어갑니다. 행정법 관계는 공법 관계인데 공법 관계에 대한 사법규정 적용이라는 것은 왜 나왔을까 이거예요. 자, 한번 보여. 자, 잘 알다시피 보통법 체계, 즉 민법과 유사한 보통법 체계 하나만 가지고도 영미법계는 전 세계로 활용했고 또 실질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요 인권이 잘 보장된 국가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덜 그렇지만은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괜찮은 체제가 분명한데 굳이 대륙법계에서는 공법과 사법을 구별했죠. 구별했을 때 이야기 들어보니까 물론 영미법계도 나름 좋지만은 또 대륙법계 얘기 들어보니까 공법에는 공법 관계의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 주체에 대한 의사의 우월성을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또 뭐냐면 공익 우선성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이거는 사법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법 적용이 필요합니다. 또 그것도 그럴듯해요. 그래서 그렇구나. 공법과 사법하고 공법 관계는 사법 관계하고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대등한 관계를 기초로 하는 사법 관계하고 이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래. 그 이유가 됐어. 그러면 한번 해봐. 이랬는데 문제는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공법 관계에다가 사법 적용하면 안 될까요? 이런 소리가 왜 나오느냐 이거야. 주의해야 될 거. 이런 소리가 왜 나오느냐는 1차적인 그 이유하고 그러면 이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할 때 2차적인 이유하고 3차적인 이유는 혼자 안 돼요. 그래서 이유의 이유가 또 나오는데 그 순서를 잘 기억하면서 봐주십시오. 자, 발생 영역부터 얘기하면요. 이거는 주로 어디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즉, 행정법 관계에 대해서 사법 규정 적용하면 안 될까 하는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얘기죠. 어디서 나올까요? 이런 대륙법계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런 대륙법계에서 나오는 얘기다. 즉, 다시 말하면 공법과 사법을 구별한 공사법 이원체계죠. 이런 공사법 이원체계 원래 글자가 이자라 썼는데 그냥 저는 이렇게 해서 이원체계에서 문제되죠. 왜냐하면 공법과 사법이 구별이 안 된 나라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죠. 그래서 영미법계에서는요, 즉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지 않는 공사법 일원체계에서는 이것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도 최근에 출제된 거예요. 옛날에도 출제했지만은 나왔고요. 두 번째야. 그럼 왜 나오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공법 관계와 사법 관계는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들 태어날 아마 태어날 때쯤이지 싶은데 옛날에는요, 그 최민수라는 사람하고 하이라는 사람이 드라마에 나와가지고 히트친 작품이 있어요.
뭐더라? 하여튼 사랑은 못 말려 잘 모르겠는데 그게 보면 배경이 뭐냐면 그 최민순의 집은 대가족이야. 대가족이 시집을 가. 한옥에 살아. 마당도 있고 또 마당에 수도도 있고 막 세수도 하고 이런 그 기아로 된 한옥에 큰 집이고 거기는 3대 4대가 같이 살아. 이런 형태도 존재하죠. 근데 이거는 집이 굉장히 오래됐어. 또 마당도 넓고 창고도 커. 창고에 보면은 뭐 어릴 때 아범이 있잖아요. 남편이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가방도 어떻게 잘 보관해놨고 수저도 있고 다 있어. 왜냐하면 공간이 넓으니까 잘 안 버리니까 어른들. 그런데 이제 여기 며느리가 사는데 뭐 잘 지내고 잘 살아. 그렇지만 사실은 분가해가지고 자기들도 핵가족화 하고 싶겠죠. 대가족의 반대가 핵가족인데 핵가족이 있겠죠. 따로 나와 살고 싶은데 어느 날 이제 살 만큼 살았다 싶으니까 시어머니한테 뭐 남편 직장이 너무 멀어가지고 피곤해 하니까 또는 애들 학군 이런 핑계를 대면서 이유를 대면서 지들은 아파트로 나가서 본가에 살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뭐 사실은 시어머니가 생각할 때는 뭐 속으로 나가고 싶으니까 알지만은 또 귀엽게 봐가지고 그래 본가해라 이랬죠. 뛰어나가는 거야. 뛰어나가는 게 바로 홍법이라고. 사실은 사법은요 그 집안에 없는 게 없어. 왜냐하면 역사가 오래됐으니까. 이 뭐 할아버지 때부터 쭉 살아서 한 100년 살았기 때문에 창고에 들어가 보면은 벤치, 망치, 토반 물론이고 철사, 못도 종류별로 다 있어. 쌀통도 있고 다 있는데 자 드디어 이제 며느리 나가게 됐습니다. 기뻐 죽죠. 죽는데 나갈 때 이제 시어머니가 뭐 좀 챙겨줄까 했는데 다 필요 없어. 쌀통 가져가야 되니까 옛날 할머니들은 쌀 없으면 죽는 줄 알거든. 근데 요새는요 다 봉지쌀 먹잖아요. 한 번도 위기를 안 겪어봤어. 식량이 모자라가지고 굶어 죽는 데 대한 공포심을 안 겪어본 거야. 지금 세대들은 늘 식량이 있는 줄 알아. 근데 언젠가는 그럴까? 난 그 생각 안 해. 개인적으로 우리 세대가 그랬을 뿐이지. 우리 세대가 다행히 1950년대 이후로 지금 한 62년 동안 전쟁이 없는 이런 유사일에 정말로 희한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상태가 계속 가겠나? 저는 그 생각 안 해요, 개인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됐는데, 특히 이제 시어머니 갔다가, 그래. 그래서 나가는데, 나갈 때 다 필요 없는 거야. 왜? 그냥 아파트 갔는데, 아파트는 뭐냐? 구지구장할 필요 없어. 그러면서 그래도 이제 어머니가 챙겨주시기, 아버지가 있다가, 그래도 벤치하고 망치, 칼, 톱, 이런 건 다 필요하다. 철사도 필요하다니까. 왜요? 하니까, 야, 너 집에 뭐 보일러 같은 거 고장나면 고쳐줄까? 하니까 웃으면서, 부르면 다 옵니다, 요새는. 그러고, 나사도 종류가 워낙 다양해가지고요. 그게 일일이 못 맞춥니다. 다 가져옵니다. 돈만 주면 다 되는 거야. 사람 부르면 되는 거야. 그냥 아버님들아, 필요할 건데, 그러니까, 필요 없습니다. 요새는 부르면 다 오고, 쌀도 뭐, 봉지쌀 하면 됩니다. 그 괜히 집만 찾으면 자야면서 많이 찾아하고, 놔두면 벌레만 생기고 안 좋습니다. 너희끼리 한번 살아봐라. 나갔어요. 나가서 사는데 아파트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겨울에 혹시만 그러니까 갑자기 뭐 정말 100년 이래 처음으로 추위가 와가지고 보일러가 동파가 돼버렸어. 이런 년 잘 없어. 동파가 돼가지고 동파된 거야. 그게 뭐 서울시는 다 그렇게 된 거야. 전화를 하니까 전화가 아예 안 돼. 지금 애를 지금 어린애는 낳았는데 애는 지금 얼어가지고 죽으려고 그러고 지금 겨우 있잖아 전기담요 했는데 그거는 도저히 택도 없어. 애가 새파래. 애 얼어 죽겠어. 근데 보일러가 안 되는 거야. 남편이 보일러실에 들어가보지도 않아. 왜 사람만 부르니까 전화기만 붙잡고 있는 거야. 근데 전화가 아예 안 돼. 왜? 전부 다 전화하니까 전화가 불통이에요. 전화를 한 사흘 붙들고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됐긴 됐는데 뭐냐 지금 건수가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거기는 2주 후에 온대. 그럼 얼어 죽나? 그래서 그냥 보일러실에 가보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가 지금 대체로 동파가 됐는데요. 저희들이 가긴 가야 되지만 못 가니까 일단은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임시로 땜빵 할 수 있습니다. 그 보일러 부위만 아마 이렇게 부위가 있는데 거기를 드라이기로 녹여가지고 거기에다가 철사를 동에 매가지고 이렇게 천을 감아가지고 동에 매면 일단은 임시 방편으로 좀 물이 좀 새긴 새지만은 돌아갑니다. 그게 대단한 고장은 아닙니다 이거야.
근데 뭐 벤치가 있나? 망치 있나? 다 없는 거야. 민법의 역사는 2000년이기 때문에 없는 게 없어. 없는 조항이 없어. 다 모든 경우에 다 대비해놨어. 자기들이 다 겪어봤으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겪어봤는데 공법은요, 지가 필요한 것만 하는 거야. 갑자기 뭐, 예를 들면은, 식품위생법, 지 필요한 것 만드는 거야. 정보공개법, 어느 날 옛날부터 있었나? 없었던 거야. 그럼 지 필요한 정만 딱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한 자는, 이렇게 하면 돼. 자. 그럼 이 자가 놈자자인데, 사람인데, 여자 됩니까? 안 됩니까? 복수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언제부터 됩니까? 미성년 됩니까? 안 됩니까? 몇 살부터 되는데요?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죽은 놈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문제 발생했을 때, 그런 건 일일이 다 얘기 안 하거든? 그냥 정보 공개 대상 기관하고 절차 같은 것만 규정해놨지, 그런 생각 못했어. 또는 뭐 7일 했는데 그 7일이 언제부터 7일입니까? 첫날 포함 됩니까? 이렇게 왔을 때 일일이 규정이 없어. 민법은 다 규정이 있어. 자, 그러니까 방금처럼 홍파됐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냐? 없는 게 없는 집 있죠. 그게 뭐냐면 아파트는 아니고 한옥이지만 한옥은 아파트 구조가 다르긴 다르죠. 근데 뭐냐면은 철사나 이런 것들은 공통되잖아요. 그게 이제 며느리가 시집에 갔죠. 그래서 그 벤치하고 그 철사하고 좀 주십시오. 이랬지. 이게 이제 빙그레 웃으면서 어르신들이 필요 없다며 막 이랬다는 거야. 며느리가 굴욕이죠. 근데 왜 갔을까? 왜 시댁에 갔죠? 시댁에는 없는 게 없으니까. 자기들은 없으니까. 공법의 경우는 자기들이 필요한 규정만 두는데 재판을 하다 보면 어떤 분쟁이 발생할 때 그 분쟁의 해결 기준에서 쟁점이 발생하는 거는 꼭 내용이 뭐 공공기관이냐 아니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은 발생 원인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이런 얘기가 생겼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배경이에요. 또는 원인인데요. 자,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느냐 해서 자, 우리가 적용 문제라고 할 때는요, 이게 다 논란이 있다는 뜻인데 그거는 뭐냐? 배경 원인은 첫째로 뭐냐? 봐봐요. 원인의 원인하고 1차적 원인 혼동하면 안 돼요. 원인의 원인은요, 뭐냐면 공법에 관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게 공법인데 문제는 그러한 공법에 대한 규정이 완벽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자, 예를 들면 하천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데 하천의 일반적인 보상에 대해서는 하천 밖에, 즉 제방 밖에 있는 땅을 보상해주는 규정은 있어요. 그렇지만은 보통 생각을 못했던 게 하천 위에, 하천 안에 섬이 있다고 생각을 못했거든. 보통 하천에 있는 섬은 섬으로 인정 잘 안 해주거든. 그러나 한강이고는 섬으로 인정해준 게 있어. 남이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란요, 적용할 만한 이런 공법 규정이 없었어. 그래서 공법 규정의 흠결이야. 마땅한 공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생긴 거야. 이게 답이에요, 그죠? 공법 규정이 흠결이기 때문인데, 두 번째가, 이 주의해야 될 거, 행정법 관계에서 사법 규정하는 이유가 뭐냐? 공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비리로 간다는 뜻이라. 그런데, 문제는 공법 규정의 흠결의 원인은 뭐냐? 또 이게 나옵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 왜 공법 규정을 왜 빵꾸 안 하지? 민사는 우리는 필요로 가는 적이 없잖아요. 왜냐? 민사는요, 민법이라는 일반 법전이 있어요. 민사도 사실은요, 개별적인 규정도 있는데, 저 개별법도 있어요. 특별법도 있어요. 민사 특별법이 있습니다. 물건 변동에 관한 등기법 같은 특별법이 있는데, 문제는 일반 법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사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이걸 적용하면 되고, 또 공통되는 규정, 총칙이 있는 거야. 아, 잠깐만요. 민사는 있는데, 죄송합니다. 행정부에는 일반 법전은 없잖아요. 총칙적 규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없을 때 쓰는 규정도 물론 없고, 대체법도 없는 데다가, 없단 말이야. 총칙 규정이 없지. 일반 법전도 없고, 총칙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우리가 이제 뭐냐면, 이제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하게 됐다. 일반 법전도 없고, 총칙도 없는 데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 또, 관습법이 없는 게 아니고, 이런 관습법 가능한데, 관습법이 성립을 하긴 하는데, 이런 성립될 가능성이 적은 거야. 우리가 관습이라는 것은요, 오랜 것들이 쌓여서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 하듯이 행정은 자꾸 변해요. 그리고 복잡해요. 관습이라는 것은 단순한 생활관계에서 늘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배우게 되는 건데 이거는 복잡하기 때문에 관습이 안 되는 게니까 성대 예제가 적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 이것도 이제 이거 됐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능성 나옵니다. 자, 가능성입니다. 그러면 공법관계에 사법 적용 가능하냐 하는 얘기는요, 가능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공법관계 사법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몰라. 두 가지에 따라 달라져. 뭐냐면 첫째로 공법관계 사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을 때는 물론 가능하지. 근데 명문의 규정이 없을 때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그는 해석에 맡겨야 되겠지. 그냥 학설에 맡길 수 없겠죠. 그래서 공법관계에 대해서 사법 규정에 대한 적용을 인정하는 명문, 이러한 명문의 규정인데, 이러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하고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로 나눠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인데, 있는 경우는 가능하지. 가능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어떤 법에 그런 게 있습니까? 다 외우라고 얘기는 안 하고요. 전형적인 법을 알아봐라 나오는데, 첫째로 국가배상법이 있어요. 이건 시험에서 여러 번 나왔던 거 보셨을까요? 국가배상법. 국가배상 사건에 관해서 법을 해결할 때 따로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는 국가배상민법을 적용한다고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가 국가재정법이 있어요. 국가재정법은요, 과거에는 뭐냐? 예산회계법인데 판례에서는 예산회계법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예산회계가 하는 게 바로 재정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재정법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럼 없는 경우는 어떡하냐? 없는 경우에는 실정법에서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없는 경우에 어떨 거냐? 없을 때는 해석에 위임이 되겠죠. 학설에 위임이 된다. 학설에 맡긴다는 거죠. 이런 학설에 맡긴다. 학설에 위임이 된다. 그럼 학설이 나옵니다. 그럼 학설은 뭐 똑같이 뭐 긍정설, 부정설 나눠지겠죠. 그래서 긍정설, 부정설인데 학설의 경우는 가능하다, 긍정설이 있고요. 가능하지 않다, 부정설이 있습니다. 부정설 입장은 뭐냐면 어떻게 공법관계는 따로 성질이 다른데 부여할 수 있나 이런 건데, 긍정설의 경우는 다시 또 뭐냐면 그냥 가능한데, 그러면 뭐냐, 바로 가능할 수 있다. 막 극기간 매파겠죠. 이런 직접 적용 가능성, 이런 직접 적용설도 있고, 바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이제 간접적으로, 다시 하면 민법에 있는 정신을 유추해가지고 유추 적용할 수 있다 나오는데요. 현재 유추 적용설이 다수인데 이런 것까지는 잘 안 묻는 편이죠. 유추란 말은 뭐냐면 전번 시간에 배웠다시피 민법에 보면 제1조에 민사에 관해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이때는 민법에 하고, 민법이 없을 때는 관습에 하고, 관습 볼 때는 처리해야 한다. 이 말을 민법으로 고지듣지 말고 이때 민법은 성문법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때 뭐냐면 관습법도 하나의 형식인데, 그래서 성문법이 하고 성문법 없으면 관습법. 원래는 그 민법에서 말할 때 관습법은 민사관습법이겠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성문법 다음에는 관습법, 그 다음에 조리, 이렇게 이해하는 게 바로 유추죠. 이렇게 되더라. 이해됐죠?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러면 적용 형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적용하면 어떤 식으로 적용하느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다술이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 그리고 학설이 2개 또는 3개 또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안 나요. 사실은. 그게 안 난다는 걸 출제한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선생님이 이제 그거는 예리하게 찝었어요. 그건 너무 좀 일반적인 수험생들한테는 조금 가혹할지도 몰라요. 의미가 있는 그 지적인데, 그럼 이런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하느냐 할 때 이렇게 적용한다는 거죠. 여러 가지에서 실제로 뭐냐면 이런 개괄적 구별설이 있어요. 개괄적 구별설은 뭐냐면 관계 자체를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력관계면 행정 주체에서 우월적인 지위가 있는 데는 권력관계면, 자, 여러분 알죠? 권력이란 말은 뭐예요? 우월적인 지위가 있는 데인데, 우월적인 지위 어떻게 있는데요? 법률의 근거 규정에서 인정되겠죠. 그러면 그 법이 바로 뭐예요? 공법 규정이죠. 공법 규정이 있으니까 이거는 뭐냐면 원칙적으로 이거는 뭐냐면 공법을 적용하고, 하지만 예외적으로 사법 적용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중요한 거는요, 말을 할 때 원칙과 예외 이런 말할 때 이게 참 모호한 말입니다. 저도 이 말을 쓰고요, 또 같이 쓰고 있지만은 웃기는 말인데, 여기서 예외란 말은 뭐냐면 사실은 똑같은 말을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좀 헷갈리는데, 예외는 뭐냐, 보충적으로 뜻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조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조세 부과할 때 60일 이내
이렇게 했을 때 60일 할 때 날짜 계산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날짜 계산 방법을 따로 정해놨으면 그 법에 정해놨으면 그 법대로 가면 되겠지만은 그 법에 없었을 때는 뭐냐? 민법 적용한다. 다른 규정이 없을 때,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이걸 보고 보충적으로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제 관리관계 있어요. 공법관계 중에 두 번째가 비권력적인 관리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관리관계는 기본적으로 뭐야? 비권력적 관계야. 비권력적 관계니까 원칙적으로 뭐냐? 사법적으로 돼. 예외적인데 이때 예외란 말은 뭐냐? 이게 예외란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 특별한 말은 뭐냐? 사법과 다른 내용 규정일 때 이 특별한 규정이 바로 뭐냐? 공법 규정이야. 왜냐하면은 비권력적인 내용과 다른 사건을 제한하거나 또는 사적 자체를 제한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을 때 이 말이거든요. 그럼 예외적으로 공법 적용된다? 공법 규정이 따르면 적용된다? 근데 사실은 이것도 알고 보면 보충 이게 뭡니까? 이 나오는데 문제는 그러면 따로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는 사법 적용된다 이 말이죠. 사실 이게 완이 원칙적이다. 이거는 여기서는 원칙적이고 보충적이라는 뜻이야. 사실 알고 보면 그냥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헷갈리는 것도 이용을 해요. 사실은 그 언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데 하니까 이해를 해주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뭐냐? 그래 중요한 거. 그럼 문제는 그럼 개괄적 구별하면 그냥 딱 크게 갈라가지고 권력적 비권력적 이렇게 된다는데 문제는 권력적인지 비권력적인 요 자체는 뭐냐? 요 자체의 구별은 뭐예요? 자, 어떤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가 권력적인 관계냐 비권력적인 관계라는 것은 크게 딱 갈라놨어요? 안 갈라놨지. 사실은 이거는 뭐냐? 구별에서는 이건 개별적이야. 권력적이냐 비권력 관리 관계냐 것은 개별적이야. 왜 이런 얘기 왜 하냐면 마치 개괄적 구별서하고 전혀 다른 학설처럼 얘기되는 게 뭐냐? 개별적 구별서 있어요. 개별적 구별서는 뭐냐면 권력관계, 관리관계를 나눌 게 아니고 해당되는 그 사건에 해당되는 법률 조항의 성질을 그때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져봐서 한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좀 다르게 보일지 몰라도 큰 차이는 안 나요. 그다음 이제 판례가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판례 보면 판례는 중요하죠. 이런 판례는요 항상 어떤 법률 관계가 공법관계, 사법관계인지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장의 표현, 형식 또는 이러한 체제, 체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고려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항상 이미 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행정법 관계에 적용 가능한 사법 규정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사실은 이거는 그렇게 많이 나온 내용이 아니라서 강의도 좀 빨리 끝날 겁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상세히 공부하는 셈이 되는데 따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자 그럼 행정법 관계에 적용 가능한 사법 규정인데요. 사실은 그런 규정들을 대학 교재에서 언급해놨는데 보면 어떤 것 선생님들마다 다 범위가 다르겠죠. 조금씩 달라요. 공통된 것도 있고 다른데 다른 것까지는 좋아요. 뭐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면 좋은데 아닌 것에 답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아닌 것이 또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은 좀 고민되겠죠. 대표적인 게 물건, 민법상에 물건형 조항이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좀 애매한 거야. 선생님이 지가 생각하는 거하고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또 된다는 사람과 안 된다는 사람이 서로 딴 측면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애매한 부분인데 그것까지 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문제가 이상하게 나왔을 때까지 대비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요거 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집에 갑니다. 집에 가면 무조건 잡니다. 이제 로딩 같은 거 없어요. 없는데 자 적용 가능한 사법규정. 근데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공법 관계에 적용 가능한 사법규정 이런 얘기거든요. 인것 아닌가 이렇게 물어요. 행시고 국어비고 간에. 그런데 이 말 자체에 엎에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공법 관계도 공법 관계 나름이잖아요. 권력 관계도 있고 관리 관계도 있잖아요. 크게만 봐도. 또 어떤 성질은요. 대체성이 있는 것, 대인적인 것도 있고 또 대물적인 것도 있겠죠. 사실은 그거는 그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걸 뭉뚱그려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가 사법규정은 또 한두 개입니까?
사법은요, 민법은요, 총칙부터 교과서가 3,000페이지가 넘어요. 조항이 1,000조항이 넘습니다. 행정부가 달라요. 행정부면 기껏해가지고 뭐 40개, 50개, 행정소송법 한 50개 되잖아요. 뭐 행정절차법 유명하지만 그것도 한 40개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런데 뭐 행정대집행법 같은 경우는요, 한 페이지밖에 안 돼요. 법전에 보면. 그렇게 적은데 민법은 1,000개 되는 조항인데 그 조항의 어느 조항도 조항 나름이지 뭐.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시험을 볼 때도 수험생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일반적으로 대충 성질로 봤을 때 이런 말이 전제되어 있는 거지, 어느 조항 하나를 깨알같이 들고 나와가지고 또 어느 특정한 법률관계, 공법관계나 사법관계에 들이대면서 이것도 되나요? 하면 안 될 수도 있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공법관계라는 의미에다 그냥 사법규정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아시면 좋고요. 해당되는 조항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상황까지. 그러면 공법관계 적용 가능한 사법규정 들어가게 되면 인것, 아닌 것 나와요. 자, 인것은 어떤 걸까?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와 성질이 다르다는데, 구별된다는데 어떻게 해서 공법관계 사법적인 적용될까? 적용될 수밖에 없지요. 내가 그림 같은 거 좀 좋아하는 걸 알고, 지금은 뭐 유명한 전자회사에 그 사장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옛날에 뭘 했냐면 해군에서 격리장교를 했어요. 격리장교를 하면서 워낙 똑똑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현대가 분함을 납품하잖아요. 분함 납품에 대해서 얘가 분함 확인하고 돈을 지급하는 격리장교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사복 입고 다녔어요. 현대에서 제공하는 호텔에 있었고. 군대 생활은 진짜 편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그 현대 호텔에 가지고 촌놈이잖아요. 그 당시에도 호텔 구경 못 했잖아요. 막 침대 올라가, 야, 좋네, 막 이러고, 이런 촌놈짓 했는데요. 이 친구가 한 번은 저한테 달력을 선물했어요. 크고 좋아. 켄터지 같은 종이에요. 큰 데다가. 목탄 크로키야. 유명한 화가인데. 여기는 막 질감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엠테오라고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아나? 근데 나도 상표하면 좀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엠테오 이거 어떤 사람이 아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뭐지? 모르겠다 이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래요. 최고 회사라는 거야. 이게 뭐지? 하니까 이거 자기들이 군함을 만드는데 엔진 선박용 엔진 회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군함 이니까 모르자니까 분함 아니라 전 세계 상선도 다 엔진 똑같이 공급한다 이거야. 분함 엔진은 큰 엔진 같은 거는요, 이런 10층짜리 빌딩만큼 커요. 돈이 크지. 대신에 그거 사는 사람은 일반인들은 안 사잖아요. 텔레비 나가지고 분함 엔진 사세요 이러면 누가 뭐 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상당히 수준 있는 걸 이제 주는 거지. 그거잖아요. 분함하고 상선은 물론 달라. 기능도 다르고, 법도, 적용되는 법도 다 다른데, 다르잖아요. 구별되지만은, 공통점이 있죠. 군함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게 전투용이고, 또 군인들이 근무하지만은, 같은 군인이라도 그 밑에 기관사들은 똑같습니다. 뭐 기계란 건 똑같잖아요, 밑에서. 엔진의 원리가 똑같지, 분함 엔진은 거꾸로 돌아가고 이런 거 없잖아요. 선박이라도 상선과, 그 다음에 군함의 차이가 나겠지만, 공과 사업 차이 나지만, 둘 다 법이거든요. 법이기 때문에 공통되는 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법이기 때문에 공통되는 규정이 있는데 공통적인 이런 말을 쓸 때 그걸 보고 일반적인 일반 원리라고 합니다. 일반은 공통적이죠. 이거는 공법이다 사법이다는 색채가 적은 거지요. 적은 것들인데 그러면 한번 볼까요? 예를 든다면 교과서 다 있으니까 제가 일일이 할 필요 없는데 첫째로 뭐냐면 신의 성실 원칙. 법률관계 양당사자는 신의에 맞춰 성취해야 되고 자기의 권리가 있더라도 그 권리를 남용해서 안 된다. 권리 남용 금지 원칙. 이거 공법관계 적용 못할 게 없는 거야.
조사의 원칙이니까. 그렇죠? 두 번째가, 자, 기간의 계산 방법. 이런 기간을 계산하는 기간의 계산 방법은 수단입니다. 분함에서 군인들이 먹는 과도하고, 예를 들면 저 위에 있는 과도가 다르겠어요? 일반 상승의 과도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믹스기 똑같습니다. 다를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 안 배웠는데, 시효제도. 권리의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고, 오랜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인데, 다를 거 없죠. 주소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법률관계 할 때는 법률관계에서 법률 효력의 발생의 표준지가 필요합니다. 또 소송의 관할의 표준지도 필요하고 상대방의 소장을 날릴 때는 송달할 장소도 필요하겠죠. 그걸 주소로 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사무관리 아직 안 배웠습니다. 사무관리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의무가 없는데 자기의 직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타인의 사무를 대신 처리했을 때는 부득이한 경우겠죠. 그런 경우에는 설사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이 없더라도 변상의 의무를 부과한다든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당이득. 부당이득이라는 것은요, 본래 있잖아요. 자기가 아무런 권한도 없이 다른 사람부터 채권상의 이익이라든지 서비스를 받는 걸 얘기하는데 돌려줘야 되죠. 그건 국가와 국민 사이는 물론이고 사인과 사인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 손해를 끼친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합니다. 불법행위는 곧 바로 뭐냐? 손해배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법을 위반해가지고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 그럼 물어줘야 되겠죠. 그거는 기본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 의무의 승계. 내가 예를 들면은 권리나 이런 의무의 승계인데, 권리 의무 승계. 만약에 내가 주유소로다가 아들에게 주유소를 넘겨줍니다. 그러면 주유소 재산은 사건입니다. 즉 주유소의 마당, 주유소의 집은 사건인데 사건도 승계되지만은 그러면 주유소 영업 허가도 승계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중요한 거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다 이거는요, 원칙적으로 따로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는 사법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죠? 원칙은 적용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는 사법 적용 안 됩니다. 공법 적용된다 이거야. 그죠?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원칙과 예외로 나눠져요. 나중에 공부하면 시효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사법 적용되는데 예외적으로 공법 규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효할 때 이러한 일정한 시효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한다. 이거는 공통돼요. 그런데 문제는 시효 기간에서 따로 뭐냐면 공법의 규정이 있어요. 즉 있을 때는 5년이다. 민법은 10년인데 우리는 5년이다.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주소도 마찬가지예요. 주소도 기본적으로 주소가 권리 의무의 발생의 표준지가 되거나 또는요 사실은 송달의 장소가 되는 것은 분명한데 예외적으로 민법과 다른 점도 있어요. 민법상의 주소는 복수가 가능하지만 공법상의 주소는 주민등록지이기 때문에 한 개만 가능하다. 즉 단수주의다. 그건 예외예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공통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어차피 다 언제 공부하느냐? 이걸 공부할 때 대체로 다 뭐냐면 부당이득하고 사무관리 요까지는 다 뭐냐면은 이거는 국가배상에서 공부하게 되고 요까지는 자 거의 다 뭐냐 기관 계산법부터 뭐냐면 1편 제4장에서 공부합니다. 따로따로 시효, 주소, 사무관리, 부당이득, 사무관리 이거 다 공부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여기서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대체로 이런 규정들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아닌 건 나옵니다. 그러면 공법관계 적용 가능하지 않은 사법 규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사법적 색채가 너무 강한 것들은 안 됩니다. 사법적 색채가 너무 강한 것들은 안 되겠죠? 그럼 어떤 거냐면 잘 알다시피 진이 아닌 의사표시. 이런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무효로 하는 규정. 하는요, 민법 제107조 단서 규정 같은 것들은요, 이건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즉, 사법 규정이 바로 적용 안 된다.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은 사법의 핵심은 뭐냐? 대등한 관계를 규율합니다. 그래서 사적 자치, 계약 자유죠. 이러한 사적 자치나, 이러한 계약 자유인데, 이러한 계약의 자유 같은 것들은 그대로 적용되기 힘들다. 그래서, 이러한 사적 자치나 계약의 자유를 제한한 게 바로 뭐냐? 공법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대로 적용되기가 힘들다 이거죠. 그런데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건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물건. 우리 아직 안 배웠어요. 물건. 민법의 물권법에서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민법에서 권리가 나오는데 사건할 때 사건의 지배의 대상이 된 걸 보고 물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권리를 가진다 할 때는 특정한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뜻이거든요. 물건은 그래요. 물권법은 그런데 그러면 집, 토지 이게 다 물건입니다. 근데 물건인 것 아닌 것도 나와요.
우리가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도 나옵니다. 물건 아닌 게 있어요. 현재까지는 뭐냐? 해, 달, 별은 안 돼요. 이 물건 아닙니다. 사람 안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사람의 신체는요, 압류의 대상이 아니야. 사람의 신체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어. 그래서 신체 포기각 쓰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야. 써봤자 그건 무효야, 무조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럼 안경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일부러 봐. 콘택트 렌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불행한 사고를 당해가지고 의적, 의수, 이게 가짜, 이게 수랑 같은 것들은 다 물건을 안 봐요. 그거는 강제집행 대상이 아니에요. 강제집행할 수 없어. 이런 게 물건의 개념이라고. 또 번째 또 물건인데, 내가 집을 샀어. 집을 샀다 가니까 내가 집에 마당에 정원도 괜찮고 해서 샀는데 토지하고 다 같이 샀다고. 근데 가니까 뭐냐, 나무를 뽑아내. 난 토지하고 집을 팔았지 나무는 안 팔았어요. 나무 뽑아낼 때 이거 어떻게 되냐, 나무는 만약에 그 본래 나무가 원래 심겨진 나무는 종물이야. 토지의 종물이야. 그거는 뺄 수 없어. 근데 계약서 없다, 상관없어. 이런 부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게 종물이론이야. 그럼 사실은 그게 우리가 행정부에 적용 안 되나? 적용되지. 적용되는데 왜 그럼 어떤 시험 문제에서는 물건이 안 된다고 얘기했냐면, 나중에 이야기했지만은 민법에서 말하는 물건의 개념은 뭐냐? 행정 객체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기물, 유체물, 형체를 보이는, 눈에 보이는 유체물, 기타, 전기 기타 관리 가능한 자연력도 포함된다 이렇게 됐어요. 자연력이 포함되는데, 그러면 전기 기타 관리가 가능한 자연력도 포함되는데, 종래 전통적 견해에 의하면 국가 배상의 대상이 되는 영조물의 개념이 있어. 근데 그 물건은요, 그때 공물의 개념에는 과거에는 뭐냐, 전기 기타 관리 가능한 자연력을 포함 안 시켰거든. 그거 적용 안 된다 이런 뜻이라. 그냥 지는 그것만 보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나 사실은 민법에 물건에 관한 규정이 다르게 많이 있는데, 뭐 종물 이론도 있어. 종물. 아까 전에 딸려간다는 거야. 그런 것들. 그럼 뭐 예를 들면 집을 짓는데 그 밑에 하수구는 내가 팔았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예,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그런 이론은 적용돼. 그래서 그 적용된다고 하면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물건의 개념할 때 공물의 개념하고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정도에 따라서 문제를 풀면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 몇 번 풀어보면 되는데, 몇 개 풀어봤는데 내가 불안하다. 그럴 거 없죠. 14년간 모든 문제 다 풀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대학 끝나는 거지. 근데 그게 별로 안 힘들어. 쭉 풀어나가면 돼. 한 60일 너무 많고 한 30일 정도 남았으면 충분히 다 풀어볼 수 있는 거예요. 쭉쭉 풀어나가고, 또 한번 쭉쭉 풀어나가고, 여유 가지고 쭉쭉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되지. 내가 실력이 되지. 마음 급하면 아무 실력이 안 돼. 예를 들면 정신없이 어느 곳을 지나갔어. 그러면 그 당시에 무엇이 있었다? 기억 안 보여? 기억 안 나? 정신없이 지나가면 내가 정신 있게 지나가야 돼. 숨 쉬면서 이렇게 거기 지나가면 되겠다. 예, 오늘은 이 수업을 여기서 끝을 내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에 고생들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